오늘 제목을 와이프에게 폭탄을 선물했습니다 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폭탄. 이번 영상을 제가 그냥 뭐 정보를 막 조급 정보를 드린다거나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제 최근에 부동산 관련돼서 투자, 뭐 세금, 뭐 종부세, 복참 미면 이런 저의 감정들을 조금 정리를 제가 해봤습니다. 관련돼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올렸었죠. 올 한 해 투자를 제 나름대로 적게 한 건 아닌데 2021년도 기준입니다. 적게 한 건 아닌데 막 내가 왜 조급해지고 자꾸 이런 강박증이 어디서 오는가, 스스로에게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타인에게서 온다. 제가 이런 것을 생각 정리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누가 뭘 샀다, 뭘 올랐다, 뭐 해가지고 뭐 좋은 걸 주웠다, 풀피로 뭐 작업 세팅을 했다, 대박 싸게 매수를 했다, 초급매로 했다, 수익률이 뭐 1년 만에 어마어마하다 등등등 이런 이야기들을 저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막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듣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와, 저 사람 저렇게 돈 잘 번다는데 연말까지 열심히 하는데 와, 나는 뭐 하지? 뭐해?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래서 막 습관적으로 투자 매물 찾아보고 막 뭐 하는데 집중도 안 되고 눈도 아프고 막 하는 거 나중에 원인을 찾아보니까 시드머니가 없는 거죠. 지금 자본금 자체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금성 자산이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러니까 2021년도 기준으로 다 했다는 거죠. 뭐 적게 한 것도 아니고 많이 투자도 했고, 그러니까 종부세 폭탄 맞았겠죠. 기존에 것도 더 많이 했으니까. 기존에 있던 종이화폐를 다 실물 자산으로 다 바꿔놨고, 더 할 게 있나? 없다는 얘기죠. 다 했으니까. 가장 베스트의 상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돈은 막 있는데 투자할 물건은 내가 뭘 찾아가지고 어떤 저평가 물건 찾아야 될지 모르는 게 답답한 거지. 이미 그 전에 공부 다 해가지고 내가 그 전에 시드머니 모은 걸 가지고 다 투자를 해놨단 말이죠. 실물자산 바꿔놓으면 그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시간, 열정, 돈, 투자 다 했다는 거죠. 다 하고 나서 부동산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간의 힘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얼마 안 됐죠. 최근에 투자한 것들은 기다려야 된다. 살펴보기만 하고 물만 꾸준히 주고 내가 관심만 가지고 있다가 체크만 계속적으로 하면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최근에 이제 12월 말에 항상 종부세를 내죠. 딱 확인했는데 입이 와 엄청나게 깜짝 놀란 거죠. 우와, 말로 언론에서만 종부세 폭탄 그러더니만 진짜 폭탄이네. 작년에는 큰 부담이 사실 없었는데 이번에 와, 이거를 한 방에 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걸 분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더 놀라운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투자를 배우자가 열심히 같이 이렇게 잘하는 이런 가장 팁, 현실적인 방법이 공동명의를 해라. 그러면 현실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싶어도 내 물건 어떻게 됐지, 내 부동산 어떻게 됐지 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좋은 방법으로 말씀드렸는데, 거의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와이프도 어마어마한 종부세를 난생 처음으로 제가 그래서 종부세 폭탄을 선물했다, 오늘 제목을 제가 그렇게 드렸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제가 말씀드렸고, 내가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와이프한테 내가 이번에 당신한테 큰 선물을 줄 거야. 그러니까 뭔데 바로 대한민국 부자들만 낸다는 바로 종부세를 너에게 선물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쌍쌍바 이렇게 뭐 얼굴 표정에서는 말은 이렇게 안 했지만 표정으로서 욕을 하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종부세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익이 실현되지도 않았는 걸 가지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또 다주택자란 미명하에 징벌적 과세, 뭐 폭탄, 약탈 뭐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종부세도 그래서 거의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비슷비슷하다, 저희가 내는 게. 안 그래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여기저기 투자 다 해가지고 현금성 자산이 별로 없는데 이걸 어떻게 내야 되나 고민인 와중입니다. 각설하고요. 내년도에는 공시가격 현실화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간다 그러죠. 그래서 올해도 공시가격이 아마 올라가면서 종부세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매년 제가 연말에 세우는 그 다음 해 목표에 4-5가지를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관련돼가지고 한번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고, 또 다주택자이신 분들이 요런 것도 투자를 관련돼가지고 또 계획을 조금 더 세워놓는 사람들이 많겠다, 한 번쯤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라도 조금이라도 되는 어떤 게 있을까 제가 오늘 보려 하는데요. 첫 번째는 12월에 종부세 낼 세금을, 현금성 자산을,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현금성으로 조금을 세이브해 놔야 되겠다. 2022년도에 벌어들일 소득이 있겠죠. 뭐 기존에 계속 투자했던 부동산 통해가지고 전세가 상승분이 있거나 계속적으로 월세 받는 걸 해가지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현금성 자산을 모아가지고 항상 저는 재투자를 했었는데, 현금성 자산이 좀 있어야 되겠다. 종부세가 이거보다 내년에 더 커지게 2022년에 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현금성 자산을 조금 보유를 해 놓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이제 지방의 아파트 전세 끼고 사두는 이 자산을 모으는 전략이 있죠. 근데 정말 내가 해야 될 것만 해야 되겠다. 원래도 보수적이었는데 더 보수적으로 다다익선이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게 됐고, 저는 또 샀다 팔았다 이렇게 단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말 오래 들고 간 물건만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것만 이제 정말 고민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작년에 제가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관련돼가지고 이번에 또 늘리려면 다주택자 징벌 과세죠, 이 종부세라는 게.
더 늘어날 건데, 여기서 고민이 되는 거죠. 이게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세 번째는 기존에 보유한 매물들 있죠. 혹시라도, 좀 반대적인 의견이지만, 정리할 매물이 있다면 좀 더 고민해가지고, 바로 파는 것은 아니고, 좀 고민했다가, 기존에 계속적으로 우리 보유했던 물건들이 저는 많거든요. 관련돼서. 필요하다면 정리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고민하는 시점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그다음 네 번째는, 정말 제가 안타까운 부분인데, 소비 지출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내년에, 그러니까 2022년 조금 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전체 경제에서는 악영향이겠죠. 이 경제가 제대로 활성화가 되면서 소비 지출이 늘어나고, 또 저도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자영업자 쪽에 매출이 늘어나고, 이게 되면서 이게 되는데, 이게 줄여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나가는, 아까도 말씀드린 세금들 있죠.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다 보면 연초에 이렇게 사업장 현황 신고하고 5월달에 종소세 내고, 그 다음에 7월, 9월달에 어떻습니까? 재산세 내고 12월달에 이렇게 또 많으신 분들 종소세 내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내야 되는 세금이 많다 보니까 내년에 더 커지고요. 그리고 더 많은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재테크 투자도 잘 하는 것도 당연하게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가지고 있는 거 있죠. 가지고 있는 것도 줄여야 된다. 있는 걸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주로 돈을 어떤 데 쓰나 가만히 저도 생각을 해보고, 카드 쪽에 체크카드 부분을 제가 쭉 봤더니만, 보통은 애들 먹는 거, 아니면 저희가 먹는 거, 애들 장난감, 애들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제가 데리고 가는 공연이라든지 이런 비용들, 애들 옷, 애들 장난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줄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부동산 몇 년 동안 이렇게 비정상적인 시장이었잖아요. 근데 정상 시장이 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이 펼쳐지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펼칠 사람이 대통령으로, 또 그런 당이 집권하는 것을 물 뜯어놓고 빌 수밖에 없죠. 관련돼가지고 다섯 번째 이렇게 정해봤고, 집값 상승을, 그래도 집값 상승, 저택값 상승이 됐잖아요, 최근에. 그래도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고 막 적폐 세력을 손가락질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만 믿고, 무주택이신 분들 있죠. 집 사는 것을 미뤄라, 나중에 사라, 물량 많아진다, 떨어진다.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이지만, 이분들 절대적으로 비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래도 자산을 쌓았고 내 집 마련을 한 것이 옳은 판단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무주택이신 분들은 크게 망설일 필요가 없다. 무주택에서 내 집 마련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하고, 저처럼 이제 구축에 살든 준신축에 살든 신축에 살든, 일단 내 집이 있다면 이사갈 걱정이라든지 전세값 상승에 대한 이런 부담, 주거비 상승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내려놓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먼저 내 집 마련 하시면 옳겠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관련돼가지고 이런 생각 정리 관련돼서, 세금 폭탄에 두드려 맞아본 다주택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생각도 들면서, 이제 관련돼서 계획을 여러 가지 또 추가를 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다주택자 포지션에서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오늘 내용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제 생각이 혹시라도 공감을 여러분께 드렸다면, 또 도움을 드렸다면, 이렇게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또 구독, 또 항상 또 응원 댓글 주시는 분들 때문에 항상 그 덕분에 제가 힘을 얻고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 댓글 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